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을 시작하기 조금 전에 최학주 선생님께서 토론 사전 내용 설명을 PPT로 해주시겠습니다. 최학주 선생님 자리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박사 전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서기관이시고 지금 대학 강사님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학주입니다. 저는 오늘 카메오식으로 잠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 고장의 달빛 속에 감추어진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각들이 노력으로 이렇게 햇빛을 보게 해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은 토박이입니다. 정은 토박이인데 전주에서 6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까지는 별로 신경을 못 썼고 제가 이 회오리 속에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얼마 전부터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학술 대회 목적이 독립운동 활용방인데 그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얘기를 역사는 뼈를 찾는 문학은 그 위에 영혼을 싣는 작업이다. 그런 말로 오늘 결론을 붙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저희 월곡 선생님 아버지인 차치구 장군과 저희 증조부님 진사 최재칠이 의행제를 맺고 동학혁명 기간을 다 생사고를 같이 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보청교와도 깊이 저희 가족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사실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표지는 지금 보청교 그러면 사실은 주역입니다. 주역의 그 양반이 달인이고 그래서 환골탈태란 그 제목으로 표지를 작성해봤습니다. 요거 설명 순서는 사랑방 민담 중심으로 해서 실제 월곡 차경석과 얽힌 풍습 지술까지 이렇게 쭉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민담에서 좀 험한 말을 하죠. 저희 사랑방이 큰 사랑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주역에 달통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고 거기에 또 저희 증조부님도 주역에 아주 통달하신 분이고 저희 아버님도 주역에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자 문화 속에서 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양반은 사실은 풍문하죠. 역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미 했겠지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역사를 기술한 것보다는 이 양반 심리 상태를 보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양반 개인적인 사생활 그것을 많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차치구 장군의 장자로서 우리 사람 올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해요. 백마를 즐겨 타고 오셨는데 여기에 일본 경찰이 보면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양반한테. 그러니까 그 도피성을 끝내고 1921년도 이후에 아마 우리 광주권에 오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일본 순경이 인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화적으로 지냈다는 그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 어른들이 너무나 일본하고 가깝게 지낸다. 이런 논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양반 그 가족 관계는 지금 제가 그 차치 집안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정리가 덜 돼 있어요. 족보가.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걱정이 되는데 지금 증손자분하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친이란 족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 차윤숙이 그 막내딸이 있는데 거기도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 이 양반은 주역의 달인인데 이 양반 줄로 다른 분들은 동세다 정세다 그러는데 이 양반은 설세에 가까웁니다. 아주 늙은 거고요. 아주 대담하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눌병가로 대변해서 저는 설세 정역을 한 분이다. 상수지학을 한 분이거든요. 증상이 상수지학이니까. 그래서 전복에 너무 능하셨다. 이런 흠이 있습니다. 이건 흠이자 이제 장점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건 시대하고 조금 동떨어지긴 했지만 이 양반 담력으로는 능히 주장할 만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월곡을 알려면 실제 주역을 알아봐야 이 양반 사상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표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 행적에 대해서는 아까 뭐 김철 박사님이나 다른 박사님들이 쭉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년대 그 입지 단계에서 20년대 입지 단계에서 방향을 좀 잘못 잡았지 않냐. 입지가 잘못되면 뒤에 후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문제하고, 그 평정 시기에는 양반이 편안하지 못했어요. 그 보천교 본사가 다 철수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양반이 다 알았대요. 그래서 요 문제가 굉장히 그 심기 불편한 가운데 세상을 뜨셨다. 저희 유주부님이 보천교 재정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한 결과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양반은 혼란기에, 아까 누구 말씀도 하셨지만 혼란기에는 종교에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망국기 시절이고, 그래서 종교에 자연적으로 빠졌는데, 문제는 증산이를 만난 게 문제였죠. 증산이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천지개벽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이 양반은 제가 평하기를 달빛 속 보천교다. 이 주역의 동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풍수를 아주 능통한 양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양반 풍수 내용을 소개를 진행이 부족해서 소개를 안 씁니다만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풍수 내용이 굉장히 역행하는 풍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풍수론에, 오해된 풍수론에 너무 빠져서 보천교를 갑자기 확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권세까지도 누렸지 않냐. 이런 사랑방 평가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그것은 그 당시에는 동조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중간에 보면 설로 성하고 육으로 쇠했다. 욕망이 너무 컸던 거죠. 그때 당시에 600만 명 종교 세력을 조직을 잘 했더라면 이 양반이 지금 원불교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원불교가 그때 맥을 못 추고 1916년도에 그 소태산이 발음을 했으니까 그때 꼼짝없이 그때는 보청교한테 휘말려서 명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이 양반의 그 설변에 문제가 있었다. 그 설변이 욕망으로 번졌다. 이렇게 사랑방에서는 얘기를 했었죠. 당시대 개벽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김지아가 정세, 동세 이렇게 했지만 저는 거기에 크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역을 쭉 검토해본 결과는 지금 다시 개벽의 어원도 그 속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개벽 중심으로 본다면은 보청교는 완전히 유사종교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개벽을 중심으로 본다면 천주교도 사교입니다. 수문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용담유사에 보면 확인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당시 개벽과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민족을 넣느냐 안 넣느냐 아까 이제 학자님들 말씀하시는데 민족 관계는 좀 아주 민감하죠. 지금 요새 현대화 와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민속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단계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시영과 뭐 쭉 나오는데 맨 밑에 이제 월곡 선생님은 설세 개벽으로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월곡 선생님하고 저희 집안은 결국은 동학혁명과
징검다리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 동학혁명의 1차 항쟁, 2차 항쟁에 그 우리 차치구 장령이 다 참여를 합니다. 선봉장으로. 그래서 선봉장으로 마지막까지 그 전봉준 장군을 모시는데, 그 사이에 전봉준 장군이 이제 그 어디로 도피하냐, 아무한테도 얘기 않고 저희 그 증조부님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 국사본 밑에 토굴이 하나 있는데, 그 토굴 저희 어렸을 때 제가 놀았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엄동설안에 12월 달에 거기다 한 달을 감춰놓고 밥을 날마다 달라다 줍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민복은 때문에 발설이 돼서 붙잡히게 되는데, 그게 관련된 그 의형제로서의 의리.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뒤에 그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저 동학혁명 기념관에도 동학혁명 그 농민 투쟁할 때 우정으로 맺어진 사연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서. 그래서 이 대목은 차장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부각을 시키자,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증조부님은 지금 동학혁명 그 유공자로 지금 동학혁명 기념관에 유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저희 그 차장군하고 저희 집안의 관계는 저희 육아까지도 육아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저희 육아가 이반면입니다. 대형입니다. 근데 그 육아 할아버지가 구미 선산 사람이에요. 근데 탄갈자입니다. 3천여 명의 탄갈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재정집사를 했어요. 그 보청주 재정집사를 해서 최근에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육아 사촌 형이 지금 정화사 있잖아요. 유패. 그걸 계속 모셔왔어요. 60여 년간 그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유사촌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정화사에 이 양반이 무산층으로 전락이 돼가지고 정화사에서 기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유삼촌까지 다 거기서 돌아가시죠. 정화사에서. 그 살다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차치구 장군 그 차씨 집안하고 저희 집이 지금도 그 손자들하고 저희 형님들하고도 관련이 많고, 그래서 역사성을 발췌하는데 상당히 사실적인 내용이 많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호상 박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석학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학혁명 기념관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자연장을 300편짜리를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증조부님 계시죠? 최재형 그가 본명이 최재형이고 자가 최재책입니다. 최재책인데 밑에 901호로 그 내용까지 해서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투고를 했는데, 제가 비탄 회상이라고 해서 서사시를 쭉 해서 하나 남겼습니다. 23년에 쓴 것인데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 중에 만인우총에 그 두 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추재우 그냥반도 일본 놈을 일을 갈았지만, 저희 집안도 일본 놈들하고는 왜 이렇게 악연인지 모르겠어요. 임진왜란 때부터 남은 산성에 두 분이 전투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료가 호남절이라고 하고 진기록이 다 기재되어 있어 지금 그 유패를 거다 모셨습니다. 그런 관계고요. 제가 지난 26일 날 재양을 하고 왔습니다. 남은 만인우총에 가서 재양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 양반 그 광족골과 지전동 흥덕현관 지리적 여건은 제가 제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도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고요. 여기 이제 첨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최학주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 많은 그 주역의 개벽관계인데, 제가 행정학적으로 또 비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개벽은 종교관에서만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개벽 이 내용에 순수성이 있거든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고. 근데 여기를 개벽에서
이게 변질이 되면 이게 하늘에 위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신탁을 하면 실제 신이 있다고 보면 교리에 그 나타나면 그건 사교로 봅니다. 엄격하게 보면. 그래서 사교가 지금 여기 뭐 증산 천재개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 다 들어갑니다. 개벽 입장에서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정신개벽의 해월과 최순이 그다음에 원불교가 이쪽에 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어쩌냐. 민족주의거나 인문주의 사상으로 어떤 가름을 타기보다는 종교적인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유사종교냐 아니냐를 판단할 필요도 있다. 그런 입장에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해를 제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보청교 기가 지금 정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인 출처가 어디냐? 저는 개벽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48개, 49개, 50개 주역에 여기 보면 우물정자, 혁자, 소점자가 나오죠. 이게 이제 개혁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물정에서 이 기의 상징은 우물정을 갖다 쓴 거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개벽을 상징하는 거고 개벽을 예고한 거다. 그래서 우물정자의 내용에는 일반 경제 요건이나 정자 경제 토지 개발을 계획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보다는 순수한 정신적인 개벽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해역에는 대지를 물들이면 홍색으로 된다는 것이 주역에 나와요. 근데 이 정자의 홍색은 그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자에는 순수하게 개벽의 의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물정자가 이렇게 변약의 상징이고 베푼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곁들여서 한 거고요. 차관 이 길은 시정길입니다. 지금 저 대흥리에 시정길 있잖아요. 그 시정길이 이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가의 주변의 모든 길은 반듯반듯하게 열십자로 그어서 시정길을 만들었다. 우리 마을에 시정길이 있어요. 시정샘이 있고 우리 마을에 천년 향촌입니다만은 이게 실제 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길도 이런 차원에서 정자하고 연결지어서 보면 해결이 된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정제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간단히 마무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만 조금 하고요. 정전제 이것은 하나의 경제적인 기획 정책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견해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고 자 11전 그 아까 말씀 주신 거 똑같고요. 보건관계도 아까 말씀하셨고 풍수관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풍수관계 읽어보시면 좋겠고 마무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빛을 보게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게 첨부물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첨부물에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차치구 장군이 숨어있던 토굴입니다. 여기 토굴이 200m 고지에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묘지가 분양반 가묘를 여기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직접 오시다가 가묘를 썼어요. 여기 이제 200m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피체된 주막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골 앞에 피체된 주막거리 여기에 이제 좀 조형물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 태생입니다. 저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만 저희 집입니다. 이런 얘기를 관리 사업에서 유적지 관리 사업이 있고 선형 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 5가지를 제안하면서 3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에 초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직접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보청교 독립운동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차치구 장군과 연결해서 같이 이거를 추진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차치구 장군의 묘소가 다른 장군의 묘소는 이렇게 다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치구 장군 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제가 올 봄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걸 일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개선을 하는 거다고. 여기 주막집 피채기. 그뭐저 피놀이 같이 묻어둘지언정 여기다가 묘기라도 하나, 비라도 하나 세우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 차치구 장군 친히 이렇게 초라합니다. 그래서 저 보청교 본사 그 복원할 때 같이 해도 되지 않냐. 우리 저 차장용뿐만 아니라 우리 보청교 교주도 여기서 태어났으니까요. 연계해서 해도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당이 지금 동안이면 기념관에 있는데 여기에 378개밖에 없어요. 근데 위패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 칸에 2개, 3개를 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확대해서 위패를 하나씩 한 칸에 놓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묶어서 하나의 교육자료로 활용하자. 이런 걸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게 하나의 독립운동과 개념을 같이 해서 배를 같이 해서 하나의 교육자료를 쓸 수도 있지 않냐. 초중고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순례길을 개설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우리 고장의 그 역사에 나오지 않은 그 달빛에 가려진 야사를 좀 더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